최근 롯데자이언츠의 경기, 그러니까 뭐 청백전 그리고 타이강 호크스와의 경기를 본 저로는 이호준 선수가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정말 오랜 유격수 갈증을 해결해줄, 사실 전민재 선수가 작년 시즌에 거의 뭐 혜성처럼 등장했고 임팩트가 너무 컸죠. 4할에 가까운 타율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롯데 팬들을 흥분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전민재 선수가 있다면, 작년 시즌부터 어찌 보면 이 선수도 정말 대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호준 선수가 자꾸 눈에 밟히는데요. 이호준 선수의 롯데 야구 인생 스토리, 그리고 이호준 선수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멋진 타구죠. 청백전에서 그냥 아예 다 빠진 타구를 잡는 것도 어려운데 잡은 다음에 바로 밸런스를 잡아서 송구하고, 그리고 이거는 바로 어제 있었던 그 대만 팀과의 경기인데, 이거 보세요. 잡으러 정말 멀리서 달려와가지고 스로우를 하는데 여유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이호준 선수가 밸런스가 좋아요. 자, 뭐 기사가 이런 게 났습니다. 박찬호 영입설에도 내일만 보고 산다, 강훈련, 청백전 맹타, 호수비 행진, 겨울에 흘린 땀 보상받나. 자, 기존 전민재, 이호준 등을 중심으로 유격수 자원을 꾸려간다. 저는 그러니까 롯데가 FA 영입 안 한 거를 잘했다고 이미 한참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롯데자이언츠는 현재 내야 뎁스가 너무 훌륭합니다. 다른 팀에는 이호준 같은 유격수 백업이 없어요. 그걸 이따가 실제로 수치를 보면은 더 직접적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이호준 선수는 아직은 성장통? 그러니까 아직은 세금을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런 선수가 터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가장 수비가 어려운 유격수인데요. 자, 2년차 시즌을 맞이했지만 실제로는 1년차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1년차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132타수죠. 자, 제가 선수들에게 세금을 먹일 때는 실제로 다른 구단 선수들을 보시면은 더 명확해지는데요. 최소한 300타석 이상을 저는 1년으로 봐요. 이 선수의 프로 1년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호준은 제 기준으로는 프로 1년차는 아니에요. 왜냐? 132타수니까. 아직 세금을 하나도 안 매긴 선수입니다. 그런데 3홈런, 23타점, 20득점, OPS 0.751이죠. 수비는 이미 김태형 감독이 팀에서 최고라고 칭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칭찬에 자신을 증명해야 하겠죠. 자, 이호준은 지난 가을 혹독하게 조련을 받았어요.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뭐 박찬영 선수와 함께 전 이호준 선수가 굴렀다 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을 정도였죠. 당시 이호준은 박찬호 영입 루머에 너무 힘들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소문을 듣고 기사를 보기도 했지만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저는 지금 내일만 보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저는 롯데 자이언츠에 물론 최근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간절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들을 반드시 팬들은 또 응원해주고, 이 선수들은 그 팬들의 기대에 보답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 캠프에 다녀와서 뭐 황성빈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뭐 안곤수영과 운동도 한번 해보고, 타이난 1차 스프링 캠프에서 강훈련도 했고, 지난 9일에서 10일 열린 청백전에서는 공수 맹활약을 하고 있죠.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타격이 청백전 기준으로는 이호준이 제일 좋아 보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타구도 많이 만들어냈고, 뭐 어쨌든 안타도 수비도 너무너무 좋았죠. 그러면서 지명타자로 출장했었지만 이후 유격수로 투입돼 연달아 호수비를 펼쳤고, 4회 말은 한태양의 3루간 깊은 타구, 아까 제가 말하는 거죠. 1루로 정확히 아웃. 그 다음에 6회 말에도 전준우의 3루간 깊은 타구를 슬라이딩 캐치해서 걷어낸 뒤 다시 한번 1루에 정확하게 송구했고 모두 노바운드 송구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건 어려운 타구를 잡은 것도 모자라서 송구를 노바운드로 할 정도로 지금 수비 밸런스가 거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10일 2차전에서는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홈팀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3회 김광현을 상대로 자전안타, 그리고 홍민기 선수의 어마어마한 공을 혼자 유일하게 안타를 때려내면서 다시 한번 밀어쳐가지고 자전안타. 그러니까 공수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가 이호준이 맞았죠. 그러면서 주전 유격수인 전민재도 이를 악물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호준도 스파이크를 동여매고 주전 유격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대만과의 경기에서도 9번 교체, 이호준 교체되자마자 바로 안타예요. 그 전에 전민재 선수는 아쉽게 안타를 하나도 못 쳤었죠. 그 정도로 지금 컨디션은 솔직히 말해서 절정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영재 선수가 나왔는데 요 타구를 굉장히 멀리 달려온 거예요. 지금 여기니까 유격수 위치보다 훨씬 갔잖아요. 근데 되게 안정감 있게 잡아가지고 바로 송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일단 롯데 2025년 WAR인데 단 유격수 포지션만 보면 전민재 선수가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그래서 오펜스 WAR도 1.75, 디펜스 WAR 근데 마이너스 0.6이죠. 전민재 선수가 수비가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하기도 애매해요. 369타석에 WAR이 1.13인데 이호준 선수 153타석에 WAR이 0.8입니다. 자, 그리고 타율은 전민재가 2할 8푼 7리, 이호준이 2할 4푼 1리, 출루율은 전민재가 3할 3푼 7리, 이호준이 3할 2푼 7리. 장타율에서 차이가 나죠. 전민재가 3할 7푼 8리, 이호준이 4할 2푼 4리. 그래서 OPS가 전민재가 0.72로 이호준이 0.751, 그리고 WRC 플러스가 90.6, 이호준이 105.1이죠.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전민재 선수보다 이호준 선수가 아직 경험도 적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확실히 성장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전민재 선수도 아직 프로에서 2년 차밖에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은 작년과 그러니까 24시즌과 25시즌만 이렇게 300타석 이상 했을 뿐 사실 전민재 선수조차도 1군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아직은 많이 성장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정말 멋진 수비를 했죠. 깊은 타구. 그러면서 노바운드 송구, 이게 딱 이거죠. 그리고 이것도 뭐 아주 어렵게 잡아가지고 이것도 노바운드 송구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죠. 자, 이호준 선수가 24년도 3라운드, 그러니까 전체 23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롯데에서 이호준을 우리의 미래의 유격수로 키우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빠른 라운드에서 뽑은 거예요. 야수는 이 3라운드에서 뽑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야수 최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1라운드에 뽑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2004년 3월 20생이고 172에 72kg로 키는 작죠. 그런데 정말로 멋있습니다. 자, 일단 아마추어 시절에 요렇게 이 2001년도 기록인데요. 이게 266경기, 그러면서 타율 3할 3푼 1리, 출루율 4할 1푼 8리, OPS가 0.926, 그리고 도루도 22개 할 만큼 이 선수가 1학년 때부터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요. 그리고 요거는 2021년도 2학년 때 성적인가? 뭐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율 4할 1푼 1리, 그리고 출루율 4할 5푼 5리, 그리고 OPS가 1.271. 대단하죠. 지금 대구 상원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선수가 유급을 했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2022년도 성적, 여기에 또 타율이 조금 낮아서 3할에 3할 7푼 5리, OPS가 2학년 때 살짝 남아졌고, 요게 3학년 성적 2023년 3학년 성적 이제 타율 3할 7리, 출루율 4할 2푼 6리, 그리고 OPS가 0.891, 그리고 도루도 17개를 할 만큼 그야말로 지금 보시면 21, 22, 23 시즌을 보니까 오히려 1학년 때가 더 좋았네요. 타율이 4할 2푼 9리고 지금 보시면 3루타도 5개였고 장타율, 그러니까 OPS가 1.271로 굉장히 좋았네요. 그러다가 2학년 때 잠깐 부진했다가 3학년 때 그래도 부진했는데도 3할 타율을 쭉 넘었고, 지금 보면은 3루타도 다시 6개고 도루도 17개로 3학년 때 더 늘었고, OPS도 0.891로 확실히 도루도 되고 수비도 좋은 그런 대구 상원고등학교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이렇게 23년도 고3이었다가 이제 2024년도에 데뷔를 했죠. 그러면서 명장이 요거는 요 선수 이호준 선수는 키워야 된다. 2024년 9월 30일에 롯데 유망주. 자, 눈도장 콱 이렇게 주전 유격수 자리 뭐 이렇게 도전하나? 이렇게 해서 뭐 노진혁 선수가 부진했고 박승욱이 주전 유격수였는데 뭐 이학주 선수도 뭐 22시즌에 뭐 했지만 유격수 뎁스가 되게 얇았죠, 롯데가.
그러면서 이호준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호준의 수비는 박승욱에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이를 떠나서 수비 주루 타격을 봤을 때 실력이 앞서는 선수가 게임에 나가는 것. 저는 이게 김태형 감독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2025 시즌 7월 9일 아마 롯데 팬들 그리고 이호준 선수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런 경기인데 11회 말에 끝내기 안타를 칩니다. 그래서 보면 이호준 선수가 박치국 선수의 146km짜리 직구를 2루타로 하면서 롯데의 시즌 첫 끝내기였고 이호준 선수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끝내기 안타죠. 자, 그래서 딱 지금 공을 잘 받아놓고 쳐가지고 야, 이게 라인 서성을 벗어나면 이호준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쳐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쁨 받는 이 작은 거인 이호준 선수 너무 멋있죠. 그러면서 쬐끄만 게 귀엽잖아. 강단 있고 배포도 있고 수비는 으뜸. 전천후 내야수의 끝내기. 김태형의 아빠 미소. 자, 그러면서 이호준을 거듭 칭찬했었죠. 자, 뭐 이때 뭐 번트 수비를 펼친 박찬영에 대해서도 과감한 수비를 했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래서 끝내기를 친 이호준을 얘기할 때는 김태형 감독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질 정도로 끝내기 이후에도 김태형 감독은 아빠 미소를 지으며 환하게 웃으며 이호준을 많이 했다. 조그만 게 귀엽지 않나? 하지만 강단도 있고 배포도 있다. 자, 그러면서 이호준을 정말로 수비는 일단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연일 멋진 수비를 펼치고 있죠. 이호준 선수는 죽는 날까지 못 잊을 것 같다. 데뷔 첫 끝내기 이호준 롯데의 3위 확정 이끌었다. 자, 지금도 꿈만 같다. 아직도 정신이 없다. 끝내기 안타 치는 순간 조금 애매했는데 코스가 좋았고 운도 좋았다. 솔직히 끝내기 안타를 치고 싶은 욕심이 많이 났다. 상상만 했던 순간이 오늘 왔다. 죽는 날까지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우리를 솔직히 더 응원하고 싶잖아요. 이호준 선수가 정말로 좀 간절하게 하는 게 보여요. 그게 수비 하나 그리고 뭐 훈련하는 모습을 봐도 이호준 선수는 정말로 수비도 좋고 간절해 보이거든요. 이런 이호준 선수의 활약이 저는 너무너무 기대되고, 롯데 자이언츠가 유격수를 뭐 주전 유격수를 써도 돼요. 당연히. 그런데 이 주전 유격수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제가 요 자료를 살짝 놔뒀네요. 자, 실제로 10개 구단을 봤을 때 유격수가 주전 유격수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팀은 5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전 유격수로 꼭 가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거를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요게 아쉽게도 그 기록이 사라졌네.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게 제가 깜빡하고 이거 놓쳤는데, 어쨌든 이호준 선수 이렇게 절대로 주전 유격수라고 해도 주전 유격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고, 전민재 선수와 함께 아직은 둘 다 풀타임 유격수를 뛴 적이 없으니까 두 선수가 좀 이렇게 적절하게 나눠가지면서 좀 롯데의 유격수 자리를 좀 멋있게 해주는 그러기를 바라면서 영상 찍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